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내가 코스닥 차트를 잘 안 보는데 볼 이유도 없고, 근데 보는 이유가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생애 마지막 주식에서 부자 될 기회가 왔다. 물론 주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부자가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내 주변에, 뭐 내 주변뿐만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엊그제 박사님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저와 생각이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미국 빼놓고 10년 안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거다, 뭐 그래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빼놓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된다. 언제? 10년 안에. 얼마 안 남았죠. 빠르면 5년 안에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넉넉하게 잡습니다. 10년 안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된다. 미국 빼고. 그랬더니 박사님은 그래 생각한다. 5년 안에 된다. 5년 안에 될 수도 있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이재명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거다 하는데 그쪽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있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어제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바빠가지고 바쁜 친구인데 섬에가 있다가 뭐 공반기 좀 한가한 시절부터 12월 달부터 좀 한가한데 섬에가 있다가 일하러 섬에가 있다가 무트로 나와가지고 통영으로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바쁜가 하면은 건설 쪽에 있는데 공반기 때 12월 달부터 11월 말부터 좀 한가해서 쉬는데 예약이 이제 집 하나 지어달라 정도 예약만 나왔는데 뭐 갑자기 5개를 짓게 되었나 봅니다. 5개.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뭐 얼마나 큰 거냐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5개 중에 지금 뭐 2개째인가 3개째인가 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공장도 땅도 하나 사가지고 저기 상주 쪽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건물 지을 시간도 없다.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보고 한번 보기로 했는데 계속 미적미적거리다가 뭐 바빠서 그렇나 안 볼라 그러나 뭐 하다가 뭐 안 보면 말고 내 혼자 내 갈 길을 가면 되지 뭐 생각을 했는데 보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울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엊그제 뭐 어제인지 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제인들을 만났고 뭐 들은 얘기로는 울산시장하고 뭐 얘기가 좀 길어져서 뭐 경제인들 한 200명을 초청했는데 제대로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뭐 못다한 얘기는 뭐 다시 듣겠다고 뭐 그래 얘기를 했나 봅니다. 뭐 글로 해랬는지 뭐로 해랬는지 하여튼 뭐 듣겠다고 했나 봅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유튜브 채널들은 이재명 욕만 하지
이재명 잘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뭘 해도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건데, 내가 최악의 대통령을 뭐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로 보는데, 김영삼이가 더 최악의 대통령이죠. 나라를 망치먹었고 나라를 팔아먹었고 둘이서 협잡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가 하나는 나라를 망치먹고 고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김영삼이 잘한 거를 갖다가 최근 들어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해주죠. 대통령 하긴 했으니까. 내가 좋아했으면은 뭐 나도 인생이 바뀌었겠죠. 뭐 그 주위에 내 아는 인맥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어쨌거나 뭐 그래 흘러간 최악의 대통령 김영삼이조차도 뭐 7가지 무슨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그때 뭐 내놔 가지고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내가 좀 비웃어 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그 당시에 총 매출이라 할까? 총 규모가 4조였어요. 4조. 1위부터 100위까지를 보면은 100위까지가 나왔는데 100위의 매출이 고작 100억이었습니다. 1등이 동아제약이었는데 동아제약이 뭐 몇천억이었고, 그 당시에 뭐 90년 전후에 2등, 3등, 4등을 다 합쳐도 동아제약 매출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그런 프로젝트 이후에 미투 제품을 만들어내는, 카피 제품을 주로 만들어내는 한미제약, 한미가 뭐 한 20위권쯤 됐는데 매출로, 그 한미가 1등으로 올랐었지요. 그리고 반도체도 뭐 진출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꽤 큰 회사가 되었지요. 뭐 그때 좋은 회사들을 뽑는다면은 뭐 2위 순서가 뭐 이래 뒤바뀌기도 하는데, 뭐 유한양행, 한동약품, 대웅제약 뭐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뭐 영진약품도 포함되나, 뭐 하여튼 우리가 그 TV에서 선전으로 봤던 70년대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제 괜찮은 회사들이 쭉 있었죠. 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조그만 회사 같으면은 개보림 만들던 삼진제약, 뭐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한 100위권 정도 되는, 뭐 개보린 하나 가지고 한 100억 만들어서 뭐 부자 됐고, 나중에 그 누구냐, 삼진제약 아들 뭐 이름이 김종우인데, 그 친구가 뭐 30쯤에 뭐 젊은 무슨 차세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뒤에는 소리 소문도 없더라고요. 뭐 그래 흘러간 게 제약바이오인데, 그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가 매출이 재작년인가 4조 5천억, 셀트리온이 3조 5천억, 중국의 제일 큰 우신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지금 트럼프가 히토류를 매월 5%, 3%씩 수입을 적게 하겠다고 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33개월이 되면 히토류 수출이 제로가 됩니다. 미국 입장의 수입이죠. 바이오시뮬러, 그 바이오시뮬러는 제약으로 따지면 미투 제품, 카피품 뭐 비슷한 건데, 유사하다,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이 시뮬러인데, 바이오 시뮬러를 제일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싸게 만드는 곳이 중국.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우신바이오로직스. 그 우신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 브레이크를 걸었죠. 근데 유예 기간을 좀 뒀습니다. 5년을 둔 것 같은데,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수입 안 한다
했으니까 수입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죠. 왜? 미국이 인구가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죠. 대략 3억 5천 많이 잡아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소비하는 게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전 세계 절반 가까이를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자국에서 쓰는 거 말고는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 이래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미국이 중국과 이제 중국과 뭐 경쟁은 아니고 항상 2등 국가를 죽이죠. 일본이 2등이 되니까 일본을 죽였죠. 뭐 죽였다는 게 경제적으로 박살을 내놨죠. 뭐 그러다가 소련을 견제한다고 중국을 키웠는데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중국이 이 레드 차이나 중공이 너무 커졌죠. 중국으로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또 손보고 있으면서 죽이고 있죠. 경제적으로. 뭐 죽인다는 뜻은 그 부를 갖다가 빼앗아 먹는다, 양털 깎기를 한다. 뭐 그 주체가 미국 국민은 아니고 미국 정부도 아니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뭐 이런 세력인 것 같은데 뭐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누군가 이득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래 흘러 와서 우신바이오의 4조 5천억짜리가 박살이 나면은 그거 말고 다른 바이오 시뮬러도 많겠지요. 그러면은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데가 어디냐? 삼성바이오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매출이 크다. 4조 5천억이면 엄청 크지요. 뭐 혜택을 봐가지고 뭐 더블로 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10배 성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 3조 5천억 매출인데 이게 혜택을 많이 봐가지고 2배로 성장하니까 7조가 된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100배 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잔잔한 것들이 혜택을 갖다가 뭐 몇천억 뭐 이렇게 보면서 클 게 있을 거다. 그 많은 바이오들이 크게 되는데 기여를 한 게 김영삼이다. 그래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놈 같은 김영삼 같은 대통령도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나쁜 놈이고 뭐 더러운 게 많고 뭐 이래 유튜브에서 뭐 10년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나쁘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얻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했고 이명박을 안 좋아했고 또 누구야 저게 윤석열을 안 좋아해 놓으니까 뭐 그때 얻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정권에. 이명박은 안 좋아하는 게 연평도 포격 때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야 될 때 장을 갖다가 하루 쉬는 바람에 박살을 내놨지요. 100배가 나야 되는데 뭐 4배인가 7배인가 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래가 바로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내인되는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구나, 이명박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지요. 장점. 중학교 때 퇴학당해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이고 뭐 말은 많지만은 어쨌거나 생존을 했고 정치인으로도 생존을 하고 크고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내가 볼 땐 가장 큰 장점이 강하다. 내구성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또 장점이 눈치가 엄청 빠르다. 그래서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한다. 이 4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한 이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대통령. 우리가 앞서도 다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뭐 기타 더 있었는데 이렇게 중에서
개인 역량으로 볼 때 이재명이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옳았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잘하면은 한 주가 10,000포인트 정도 올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잘하면 20,000포인트까지도 가겠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20,000포인트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조선 500년 포함해 가지고 그 위에 뭐 이 역사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 역사를 뭐 누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해 놓으니까 잘 안 알려져 있고, 조선의 역사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야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 조선 왕조 수많은 뭐 왕들이 있죠.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인종 뭐 쭉 하면은 다 나오는데 뭐 귀찮고, 그 왕들과 대통령들을 토탈해가 최고를 갖다가 한 10수년 전에, 20수년 전인가, 일본의 어떤 학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꼽았더라고요. 뭐 나도 뭐 대충 그래 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 이승만은 대통령은 미국의 워싱턴 같이, 조지 워싱턴 같이 뭐 건국의 아버지 뭐 그런 격에서 뭐 봐줄 수 있고, 뭐 전두환은 아주 보수적인 스타일인데 뭐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경제 쪽과 국방 쪽은 제대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 크게 인정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어쩌면은 시대를 잘 타고났고 눈치가 빠르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어마무시한 대통령인데, 거기에 견줄 만한, 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만들 대통령이다. 미국 빼고. 그거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객관적으로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은 색안경을 다 벗고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는데도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놀라긴 하는데, 이재명 빠들은 간혹 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전부터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저가 대비 만배 가는 종목이 이재명 정권 아래에 놓을 것이다. 몇 개? 서너 개 정도. 저가 대비 1000배 놓는 종목 놓을 것이다. 몇 개? 수십 개. 저가 대비 100배 놓는 종목 놓을 것이다. 몇 개? 수백 개. 근데 이미 저가 대비 1000배 놓은 종목들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가 넘어요.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저가 대비 1000배가 넘었어요. 그래 넘는데 걸린 시간이 한 30년 좀 넘었고, 그나마 좀 빨리 된 게 에코프로 한 15년 걸렸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우리가 2020년 바이러스 사태 때 있지요. 바이러스 사태를 기준으로 요때입니다. 요 저점을 기준으로 요때부터 이 최저점, 요때부터 요 이후 저점부터 만배 갈 종목이 나는 3개쯤 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다 빼고 요때부터. 이미 효성중공업은 292배가 났습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효성중공업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그 292% 아니냐 해서 샀는데 292배입니다. 나 대충 300배라 그러는데 그냥 지금 현재도 200배 넘어 있어요. 300배가 났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300배 났으니까 효성이 1000배 날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만배 날지는 모르겠고,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는 만배 날 종목이 한 3개 정도는 나올 것이고, 바이러스 사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배 나올 종목도 최소 10몇 개는 나올 것이고, 100배 나올 종목은 100수십 개는 나올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박사님한테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 뭐 100배고 1000배고 만배지, 만배면은 100만원이 만배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1억, 10억, 100억입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잡아내도 저가 대비 만배를 먹으면은 100만원짜리가 또 계산해야 되나?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면 1000%짜리 1000%짜리를 한 3개 정도 잡아냈다. 그러면은 100만원이 들어가면은 그게 30억이 되죠. 그럼 100배짜리 만 30개 잡아냈다. 이러면은 100만원이 30배면은 3000만원 되니까 뭐 한 30개 되면은 3억, 3, 9, 9억쯤 되네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잡아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자 했는데 싫답니다. 왜 그랬더니 대응을 하겠다. 뭐 한 30% 올라가면 판다. 또 다른 거 사가 또 올라가면 판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내면서 가겠다. 시장에 대응을 하고, 뭐 그건 이제 박사님 스타일이죠. 뭐 고수니까 거기 가능하고, 나는 주식에서 그만한 열정과 노력을 쏟을 자신이 없으니까 올라갈 종목을 미리 택하고 그 종목을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시장이 꺾일 때까지. 꺾이는 게 언제냐? 뭐 다 말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누구나가 부도가 안 나고 재수 없으면 한 서너 배 먹을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1, 20배 먹을 것이고, 복이 좀 많은 사람은 1000배짜리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복이 많으면은 5000배, 만배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건 복입니다. 복. 실력 플러스 복이겠죠. 아니면 아예 복이거나.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럼 왜 코스닥을 보이냐? 코스닥이 못해도 요 정도는 가겠다 하고 이제 박사님 생각합니다. 코스닥 2000 간다. 나는 요 꼭대기를 뚫리만이 하겠다 하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좀 뭐 보수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잡아서 요 정도로 보고, 나는 이 꼭대기를 뚫리만이 한다. 쌍봉을 치려고 시도를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뚫거나 말거나 한다. 왜?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있듯이 나스닥이 있죠. 나스닥은 이미 뚫었어요. 요때 닷컴 버블을 뚫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뭐 전에도 몇 년 전인가 뭐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코스닥에 주목하냐? 지금 우리나라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나라 망하니 뭐니 하는데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삥 뜯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삥 뜯겠습니까? 못 뜯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망합니다. 또 이재명이 망할 정도로 멍청한 대통령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확률은 90% 이상.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서부터 얘기했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고 뭐 두루두루 다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주식을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냐? 뭐 내가 주식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고수들에 비해서 좀 뒤집니다. 많이 뒤집니다. 많이 뒤졌어요. 내가 죽자 사자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한 3년은 해야 따라가는 수준이었어요. 뒤진 정도가. 근데 왜 주식을 이야기하냐? 판이 바뀌었지요. 산업이 바뀌면서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수들도 최소 50%에서 80%는 새로 공부해야 돼요. 기존 지식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 출발선상이 별로 없다. 차이가. 그러면 5년 동안 바짝 3년만 바짝 하면은 또는 1, 2년만 바짝 하면은 거의 따라잡는다. 이미 부분별로는 뭐 비등하게 간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세하게, 나는 메인이 주식이 아니니까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또 미래를 갖다가 잘 맞추는 사람이니까 갈만한 종목들을 업종별로 한 3개씩 꼽으면 업종이 한 10개는 나옵니다. 자, 우리 산업이 딱 보면은, 자, 우리 산업이 70, 60년대 아무것도 없다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뭐 5차 뭐 몇 개 5개년 무슨 계획 해가지고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바꿨지요. 전 세계가 말렸고 김대중이가 말렸고 김영삼이가 말렸고 경부고속도 들어눕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냈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역경을 뚫고 성공해낸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하는데 판을 깔아줄 능력은 됩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겠지만은 안 드는 기업은 해주겠지요. 그러면은 드는 기업을 가지고도 그 정도 될 수 있다가 내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래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산업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미국 빼고. 또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한 경쟁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90%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조금 투자를 한다. 많이는 말고 한 종목에 10만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한 종목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그것들이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년 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자, 그렇게 한 돈 1000만원을 투자해 놨는데 그게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 거를 이래 토탈 해가지고 한 100배 났다. 이러면 1000만원이 100배면은 10억이잖아요. 5년 뒤에 10억이면은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요. 그런데 운이 좋아가지고 1100원 났다. 100억이죠. 100억이면 이제 5년 뒤라도 아마 조금은 부자 축에 속할 겁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부자는 아닌데 뭐 동네에서 부자는 속할 겁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몇천 배 났다. 이러면 이제 글로벌 부자, 글로벌 스탠다드 부자 레벨에 속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부자의 레벨이 지금 개념으로는 얼마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000만 불입니다.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옛날에 환율 1000원 정도일 때는 100억. 지금 한 1500원쯤 되니까 150억.
그 정도 부자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안에 됐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됐다. 이거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도박 같이 느낀다. 그래 느끼겠지요. 왜냐? 자, 천배난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뭐 금양도 뭐 900 몇십 배 갔으니까 뭐 1000배 잡고, 그 말고 이래 보면은 많아요. 하여튼 많아요. 그 가는데 3, 40년 걸렸어요. 15년에서 한 30년, 40년까지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는데 1000배 나는 데는 5년이 안 걸립니다. 5년밖에 안 걸립니다. 3년에서 5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게 아마 우리 시대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그 뒤에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일부 뛰어난 사람은 항상 보죠. 코인에서 뭐 1,000억 번 사람 있잖아요. 명남 1,000억 넘게 벌었죠. 걔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는데 20대부터가 벌었고, 주식시장에도 뭐 1,000억 넘게 번 사람 많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야? 주식농부 1,000억 넘게 벌었잖아요. 4천억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뭐 한 10년 됐는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뭐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압구정 미꾸라지. 뭐 1,000억 벌었다가 날린 지가 벌써 뭐 한 30년, 20몇 년 되는데, 뭐 다른 사람도, 내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도 뭐 15년 전에 벌써 1,500을 운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 1,000억 넘게 자기 돈이었어요. 근데 10몇 년 지났는데 돈이 그밖에 없겠습니까? 더 있겠지요. 그런 사람 드러나고 싶겠습니까? 안 드러나지요. 왜? 불편하거든요. 길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되게 불편해요. 젊은 시절은 의시되고 좋아하겠지만 나이 들면 불편해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많이 가지면 범죄의 대상이 되지요. 키메라가 한때 노래 불러가 인기가 많았지요. 그랬더니 딸이 잡혀갔지요. 납치당해가지고 노래 관뒀지요. 벌써 한 40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그 키메라 남편이 기질이 대단했지요. 그 요구했던, 그때 뭐 200만 달러였나? 그 수백만 달러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범인을 잡는 사람한테 주겠다 했더니 그 범인이 무서워가지고 돌려줬지요. 잡는다는 게 죽여서 잡아도 되고 뭐 살려서 잡아도 된다 이랬으니까 그거는 100% 죽는다 봐야죠. 자, 어쨌거나 돈이 많으면 불편하지만 적당히 돈이 많으면은 생활이 윤택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기회가 우리 국민 모두한테 왔다. 모두한테. 지가 본인이 여윳돈이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업종별로 한 개씩 해볼 만하다. 업종이 뭐냐? 많지요. 자,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70년대 중화공업하면서 일어난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건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요. 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성장했습니다. 매출 대비로 본다면은. 또 성장이 뭐냐? 조선.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지요. 뭐 또 성장한 게 뭐냐? 뭐 두두루 많겠지요. 그 뒤에 성장한 게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전자 쪽도 뭐 수천 배 뭐 성장했습니다.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는 고사하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자 이러면은 그냥 동네 전파상 정도 생각했지요.
이것저것 수리해주는 전파상, 요즘으로 따지면 조그만 철물점 요 정도 수준. 근데 산업을 그래 이끌었고 그 이끌었던 산업이 지금 조그만 게 다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게 뭐냐? 로봇, AI, 전기자동차. 뭐 전기자동차라 이러면은 2차 전지를 얘기하겠죠. 그게 상호 연계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왜? 에너지로 움직이니까. 밥 먹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로봇이. 에너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에너지가 필요한데 밥 먹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전기로 움직이니까 전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전 다니는 친구한테 뭐 전문가인 듯해서 물어봤는데 뭐 택도 아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 하나만 보더라도 AI 하나만 보더라도 전기차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전기만큼 더 씁니다. 로봇은 산업이 커지는 게 지금 몇 대 안 되지만은 뭐 1년에 뭐 100만 대씩 만들어내면은 몇 년 사이에 수백만 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수백만 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을 생각하면은 외형이 나오지요. 그 외형이 기존 외형에서 수천 배, 수만 배 커진다는 그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먹는 게 우리가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검색기에서 먹는 전기의 10배, 20배를 더 먹습니다. 근데 나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요즘은 거의가 AI 검색을 하지요. 뭐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내가 예전에 뭐 검색을 하면서 전기를 갖다가 뭐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 뭐 한 10,000원어치 먹었다. 이러면 요즘은 검색이 쉬워졌고 옛날보다 검색을 한 10배 이상 더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어치 전기를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돈을 내지는 않죠. 근데 그 전기가 든다. 개념으로 따지면, 비유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쓰기 시작했지요. 내가 AI를 상당히 빨리 쓴 편인데, 내 지인 중에 뭐라 그러나 저기 세계인명대사전에 올라온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전에 소송 당했다고 말을 했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였는데 내가 100% 이기려고 했는데 100%는 못 이겼고 뭐 대충 한 3대 7 정도로 70% 정도 이겼어요. 근데 변호사도 없이 뭐 민사 쪽은 그 정도면은 뭐 100%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왜? 민사에는 100%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가 용납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지요. 항소를 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심을 넣더라고요. 뭐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조정심에서 거기서 또 7대 3으로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 금액에서 뭐 더 진행을 해봐야 뭐 인지대 뭐 왔다 갔다 비용하면은 이 금액이 나올 거고 만약에 개심죄 걸리면은 이 금액의 10배를 물어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래가 재판을 끝냈는데 뭔 얘기다 또 이렇게 흘러갔나. 자 어쨌거나 세상은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고 이 인생의 기회가 내가 AI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AI를 그래 내가 2023년이 24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4월달부터 쓰기 23년 4년 기억이 잘 안 나나. 하여튼 그때 4월달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내인데 알려준 지인은 내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그 예전에 10월 달부터 썼고, AI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뭐 8월인가부터 나왔는데, 내가 그때 써봤는데 뭐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천해서 썼을 때 보니까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법률적으로 이 답변서를 쓰고 뭐 쓰고 하는데 한 번 써가지고 20번 30번 읽고 고치고 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AI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접어뒀다가 또 뒤에 만나가 하다 보니까 발전을 거듭하다가 최근 언젠가부터 한 6개월쯤 됐나, 한 몇 달 전부터는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해서 이제 AI를 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도 내가 뭐 저 정도는 하겠구나. 지금 고수들 저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정도는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됐고,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알려줍니다. 왜? 내 채널을 보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돈 버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이 내 채널을 보고 부자 된 사람들 중에서 덕분에 부자 됐다고 돈 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님한테도 아무도 안 보냈고 나한테도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댓글로는 한 번씩 있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는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박사님이 만들어낸 용어들이 많아요. 경제학 용어에 없는 용어. 그 용어들을 돈 벌었다고 티 놓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내 채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님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100%입니다. 그 박사님이 만들어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맙다는 얘기도 뭐 감사의 표시도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도 내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부자가 되라는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가지고 3년, 5년 안에 약간의 여윳돈을 투자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몰빵치란 얘기 아닙니다. 몰빵 치면은 통상 망합니다. 배수의 진 치면은 물에 빠지 죽습니다. 내가 배수의 진을 많이 치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배수의 진은 아무나 치는 거 아닙니다. 본업은 끝까지 시키시고 여윳돈 가지고 하세요. 됩니다. 돈은 운이고 복입니다. 복 많은 사람은 자기 복대로 많이 부풀러질 것이고, 복이 좀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부풀러질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복만큼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영상인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